2023년 11월 5일입니다. 일산은 지금 아침에 비가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오다가 말다가 지금은 좀 그쳤어요. 좀 흐렸어요. 근데 아마 조금 더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는 좀 쌀쌀하신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파상풍 주사 맞고, 근데 반려견은 딱히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물리는 건 조심하세요. 우리 개는 안 물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김길수 특수강도 피의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종의 개호, 호송 시스템에서는 사실 좀 뭐라고 하나, 무능하다? 아니면 부실하다? 이런 것들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문 호송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교도소, 예를 들면 안양교도소 아니면 예를 들면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이런데 교도관들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관들이 전문적으로 그들도 역시 개호, 소위 말하는 호송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강력범죄자라든가 아예 그 전문적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관리를 보통의 교도관한테 맡기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수준이 낮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왜 소위 말하는 그 호송 전문 아니면은 US 마샬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연방보안관 아니면 이런 개념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여러 일을 하지만은 중요 범죄자의 호송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말하자면 탈옥범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교도관들은 교도소 내에서 일정 정도 이제 이 특정한 시설 내에서 관리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지 외부에 그 시설 바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아주 이것도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 경찰, 일반 교도관, 일반 검찰 이런 거에 행정 공무원, 일종의 준사법 공무원 이런 형태로 그냥 하는 거지 그거에 특화된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는 경비 교도대라든가 이런 의무 복무 요원들이 물리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전문화 특화되는 과도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민주화되고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일정 정도 이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일정 정도 수준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것처럼 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어떤 과정에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10대 강국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그건 말 그대로 넌센스. 시스템이 아직 많이 불비합니다. 이런 거죠. 김길수가 애초에 작정을 하고 잡힌 다음에 유치장에서 그 숟가락 일부를 삼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갔죠. 거기서 이제 하니까 사실 보도 피가 나고 그럴 거라니까 그건 이제 시간을 봐서 보고 나서 피가 나니까
외부 진료해서 평촌에 있는 어느 한림대인가요? 평촌인가요? 어디 3번인가 거기 가서 애초에 작정을 한 거죠. 그럼 그 애초에 작정을 했다고 하면은 물론 잡히기 전에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잡혀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관행상, 이 관행이라는 게 개호 근무 준칙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이게 공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 뭐 똥을 싸면은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근데 속수갑이 붙여 있으면은 이걸 못 하니까 이제 그 사람 뭐 교도관한테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한 거예요. 원래 한쪽만 풀어줘야 되는 거죠. 한쪽만 풀어주고 한쪽은 여기 그 화장실 어디에 찰컥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화장실 그렇게 찰컥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화장실이냐? 일반 병원의 화장실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다른 어떤 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교도관님 뭐 도망가지 않을 건데 왜 그러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뭐 밖에 계시잖아요. 오케이 그래 풀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그 창문을 넘어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그 교도관 호송하는 교도관 애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훈련된 것이 없고 그냥 교도관이면서 그런 일 해본 사람이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이 부분에서 그냥 한 거죠. 근데 얘는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냐?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뭐 미국의 US 마샬처럼 어떻게든 교도소 밖으로 나올 때는 전문 호송관이 출동을 해갖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뭐 응급 상황이니까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개별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한다. 그게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갖고 사실 지금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호송관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러면 오케이 간다. 사실 근데 뭐 여기 안양이 뭐 사실 뭐 어디 지역 거점에 그런 호송관들이 있다고 치면은 금방 가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알아서 그냥 그 당직하는 아니면 그 담당하는 그 몇 둘 데려다가 이제 그 차에 태워갖고 온 거죠. 그 차도 뭐 실제로 교도소 차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했는데 도망가니까 도망가고 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건 6시 몇 분인데 응급실에 이렇게 해갖고 가서 근데 실제로 추적이 시작된 건 7시 30분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했냐? 여러분이 잘 보시지만 보통 이런데 이제 탈옥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특히 이제 군대 내에서 그 총 들고 탈영할 때 아니면 그냥 탈영할 때 보통은 그 부대 내에서 비상 걸고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안 잡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잡으면 사건이 없었던 걸로 될 수 있거든요. 탈옥을 한 거지만 쉽게 말하면 탈옥을 한 거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잡으면은 없었던 일로 사건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얘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건 뭐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전방 지역에 군인이 무장 탈영을 했는데 그 경계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빨리 잡으라 해갖고 그 사단 병력이 기동 타겟대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단 지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갖고 거기 못 벗어나는 형태에서 이렇게 관행상 됐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게 사실은 도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무장 탈영한테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네들 책임질까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지들끼리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 알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김길수 건도 1시간 동안 얘들이 뭐 했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응급 환자 호송 개호에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책임은 그 시스템
뭐 수갑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이 시스템 전문 이런 것들 어쨌든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그것이 이제 분명히 10분 지났는데 안 나왔다. 그럼 당연히 가보니 이상하다. 그럼 바로 비상을 걸어갖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전파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얘네들은 뭐 했겠습니까? 교도소 쪽으로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먼저 보안과장한테 자기 윗선한테 해갖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찾. 그럼 걔네들이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일부 나와서 찾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합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집행에 대한 법에 그 도주한 이 수용자에 준하죠. 한 72시간 동안은 이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심 지역에서 특수강도인 위험한 애가 도주를 했다고 했을 때 걔가 일반 시민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원칙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됐을 때 빨리 해당 경찰서라든가 경찰청 관련된 거에 빨리빨리 전파시켜갖고 차단해서 빨리 CCTV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도관 애들이 그걸 못한 거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초기에 1시간을 놓쳤어. 생각해 보세요. 범계역에서 여러분 1호선 타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정도 생각해 보세요. 한 40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시면 옵니다. 여러분 시간 찍어 보세요. 강남 옵니다. 영등포 다 옵니다. 영등포까지 사실은 20-30분이면 가니까 거기서 또 들어가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김길수가 도망갔다, 빨리 잡아야 된다, 500만 원이다. 그리고 여동생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의정부 쪽에서 여동생 만나서 했는데 얘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서 범기역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 역 쪽에 가서 여동생 저기 택시기사의 저기 핸드폰으로 여동생한테 해서 여동생 나와, 여동생이 한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여동생이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범인 도피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죠. 그럼 그 10만 원 받고 10만 원이 도피 적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양주에 있는 어느 쪽에 자기 아는 여자 쫓아갔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도피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한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다 1시간 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 지금 상황은 1시간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저기 CCTV 따고 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1시간 뒤에 따니까 70 동선 나오고 택시 타고 택시 번호 찍히고 택시 기사 확인하니까 저기 번호 찍혀 있죠. 그러니까 누구 딱 키고 어디 갔어? 어디 의정부요? 여동생 잡고 뭐 이렇게 다 찾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양주 쪽 갔다가 보니까 좀 전에는 이제 당고개역 4호선 저 끝쪽이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디로 옵니까?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1시간, 2시간 내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교도관 애들, 그거를 그 상부 애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건가? 그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이런 문제들은 심각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인가 YTN 이제 연합뉴스 TV에 이웅혁 교수, 건국대 경찰학 교수가 나와서 이미 그 속보에는 당고개에서 목격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 방향성이 뭐 양주 북쪽이네 뭐 이상한 소리 해대고 하나만한 소리 해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언론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이런 부분에 급박한 형태의 시민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의 방송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패널이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조심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소위 경찰 전문가, 그 사람 경찰대 출신이고 경찰 교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중파 연합뉴스 TV 같은 나와서 이런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방향이 북쪽이고 그럼 전방적으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 해되게 되면 그쪽으로 진행하는 시민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틀렸을 경우 이분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인 분석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모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러면 입을 닫아라.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김길수를 추적하거나 탈주범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라. 안타깝고 아쉽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건 분석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공적 책임감도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건 연합뉴스 TV랑 이은기 교수가 책임질 문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CCTV를 통해서 당국의 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CCTV 다 뒤질 겁니다, 경찰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선에서 방향이라든가 해서 그러면 그걸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주요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CCTV를 전방위적으로 다 딸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1시간 내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 합동을 했다고 하면 잡히고도 남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간을 이 탈주나 도주는 5분, 10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분, 10분이면요, 시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호송 관리인이라든가 전문적인 형태의 전문가들이 아닌 얼치기 교도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심각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특수강도라는 범인이 서울 도심을 활보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럼 그놈한테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시민이 한둘입니까? 그 가능성이?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선에서 비상을 걸어야 되고 어느 선에서 차단해야 되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면 공개가 아닌 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호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적인 형태의 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똥 닦으려고 수갑 풀어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럼 교도관이 똥 닦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지켰느냐?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어떤 해봤느냐? 자, 그러면 미국의 연방 US 마샬들은 범인들 호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걔들도 똥 싸고 걔들도 했는데 그럼 걔들 그러면 그런 어떤 그걸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니까 이게 사람의 특성도 피해자가 도망가든 말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이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겠고, 즉 개호, 수갑, 화장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얘가 수감될 때 엑스레이 찍었느냐? 어떤 신체 검사,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간이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냐?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사라진 1시간 동안 왜 뭘 했느냐? 교도관들, 관련된 교도관들의 상관들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정확히 공개해갖고 물을 사람 책임 묻고, 이건 한동훈이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이 지랄할 때 뭐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추적했는가에 대한, 그리고 전문적인 형태의 추적팀을 이제 전문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계속 탈주범, 도주범 많이 있어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침 또 관련된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뉴시스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5년 동안 47,000명 정도가 공소시효, 근데 그 중에 5,000명 정도 공소시효 도과로 풀려나고 있다. 수배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재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죠. 근데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실형이 난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 재판에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제일 처음이나 마지막에 출석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걸석 재판을 하죠. 실형. 근데 얘를 데려가서 교도소에 넣어야 되는데 없어. 뭐죠? 얘가 실형이 나올 걸 알고 안 온 거예요, 법정에. 튄 거죠. 이게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합니다. 물론 검찰에는 130명 정도의 미집행 담당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1년에 6,000명 정도가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죠. 실형 선고 후에 도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수배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의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 없으니까 이미 사라진 거죠. 얼마가 되느냐? 거의 아까 말씀드린 5,000명, 6,000명. 대충 2022년에 5,912명, 2021년 5,300명. 지금도 올해는 6,000명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누가 잡느냐? 경찰이 잡진 않아요. 왜? 얘는 이미 판결을 언도받아서 법무부 소속으로 넘어갔어요.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인데 도주한 거는 교도소에서 도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니고 누가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검찰에 있는 이 전문 이 수사관들이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이미 형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이 확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수사 중이면 영장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적을 하려고 하면은 잡으려고 하면 통신영장이라든가 뭔가 해야지 얘가 어디 있는지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한 거지 얘는 이미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을 못해. 그러니까 수사관은 있는데 추적해야 될 애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US 마샬 같은 전문 추적자, 전문 호송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맹점이에요. 제도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의 이 수사관들이 애매한 게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수갑과 3단복만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권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전문적인 무기류 같은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이들한테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고, 이들한테도 도구, 개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호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것처럼 자유형 미집행자도 잡을 수 있게끔.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US 마샬 같은
소위 말하는 보안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 교도관이 사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의지할 필요 없이 자기네 법무 소속 애들한테 해서 걔네들이 잡게끔 얘네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맞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처럼 김기수를 잡으려고 경찰이 하는데 사실 그걸 추적하는 애들은 김기수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도망갔다고 해서 도망간 줄 알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청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새끼들이 귀찮고 힘드니까 경찰한테 다 맡기고 지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소속의 수사관들도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별로 의식이 없어 갖고 안 잡히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형이 선고됐는데 언젠가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웃기죠. 언젠가 잡힐까요? 그래서 이 검거율이 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50%대, 40%대, 50% 정도, 50이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은 수배해갖고 안 잡은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김기수 사건이랑 탈주 사건이랑 연결되는 것. 우리는 미국처럼 US 마샬 같은 전문 호송 탈주 추적 같은 그런 전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히긴 잡히겠죠. 문제는 김길수가.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이 사회적 비용, 두려움, 시민의 공포,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면.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도 교도관 애들 책임, 이거 걔네들 징계를 대충 해겠죠. 근데 시스템적인 전환, 보완 이런 얘기를 언론도 이 돌대가리들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한심합니다, 사실은. 빨리 잡히길 바라고. 어디에 갔냐고요? 가장 숨기 쉬운 데가 어딥니까? 도심이죠, 도심. 도심 중에서도 어디죠? 예를 들면 모텔촌, 또 PC방, 도시 약간의 외곽 지역에 서울 안쪽이 더 숨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저기 농촌 어디 지역에 숨어 있다, 어디 산에 땅 파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뭐 먹고 살 겁니까? 사람이 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잘 숨을 수 있는 사람 속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심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은 빨리 잡기를 기원합니다.